학생들은 참 실천하기로 하면 참 잘하는 것 같아. 다 똑같아. 다 이렇게 잘하는데 너무 그 부모님한테 상냥하게 이게 온화한 태도로 보이는 것들 그 습관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얘가 이렇게 변했다냐. 그래갖고 그 부모 은을 이렇게 잊게 되면 세상 모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 온화하게 대하는 것이, 어, 뭐라 했더라. 온화한 태도와 부드러운 맛이, 를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대학생들이 보면, 전부터 보면 상당히 실천을 이게 잘하고, 오준영이도 아주 근데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이게 우리나라의 희망이에요. 희망이 오늘은 그 육강이 뭐냐면 그 공도자 숭배, 우리 교리로 말하면 공도자 숭배, 그 우리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 부분을 갖고 이제 이 두 주의를 할 거예요. 공도주의는 세계 평화의 근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공도주의는 뭐고 왜 세계 평화의 근본이냐 하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이 현대 위기에 대해서 현대 위기와 세상의 병맥 심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속 얘기해 왔는데, 얘기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익심이 없는 병이라고 했어요. 공익심이 없는 병. 이 공익심이란 게 뭐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나가 아니라, 이게 나가 아니라 공공이라는 것은 사회단체, 국가뿐만 아니라 다 여러 사람이 관계되면 다 공이라고 그래요. 10명이 있으면 10명, 반 그러면 그것도 공이고, 사회, 국가, 세계 다 공이라 이거예요. 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공익심이라 그러고, 이걸 또 줄여서 공심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의미가 다르는데, 공익심을 공심이라고도 하고, 이제 공심이라 하면 공명정대한 마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공익심이라는 말도 해석이 되고, 두 가지로 다 포괄적인 공심이란 말은 더 포괄적인 말, 공익심보다. 공익심과 그다음에 그 공평 무사한 마음을 말한다. 예. 뭐냐면 우리나라가 특히 과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개인주의가 은산철벽같이 굳어져서 사람이 개인주의를 요새 그거를 이렇게 특히 서양에서는 개인주의가 많잖아요. 그래서 남을 위하라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드물 뿐 아니라, 그렇죠? 일시적으로 공익심을 발휘해서 공중사를 하다가도 사심이 발동해서 그 일을 실패 중지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익기관이 피폐된 현상이 큰 병이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근방에도 있어요. 처음에 막 공심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또 사심이 발동해갖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큰 병인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또 뭐라고 했냐면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착한 사람은 찬성,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한테 주고 해로운 건 내가 차지하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한테 주고 괴로운 건 내가 차지하며, 이게 뭐예요? 이게 공익심이라고 했어요. 그 공익심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타심이라고 해요. 공익심을 이타심이라고도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남을 위하는 마음, 이게 전체, 가정사회, 국가, 세계 전체 남을 위하는 마음이 공익심이다. 그게 없다 이거예요. 없다. 예, 보면 오늘날 이 공공기관은 많아졌어요.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게 전부 공공기관이에요. 공중들이 그냥 공통으로 쓰는 거 있거든요. 뭐 박물관이라든지 뭐 미술관이라든지 다 공공기관은 많아졌는데
대신에 자기 사리를 취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자,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갖고 몰래 몰래 해서 뭐 법원을 해서 범죄 저지르는 게 너무나 많아졌대. 옛날에는 큰 범죄는 적었는데 공공기관도 적었고, 근데 공공기관은 늘어났어도 그 비리에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속이고 그다음에 범죄 저지르는 것도 많고 또 상업을 하는데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심을 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의 큰 병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 어떻게 이거를 고칠 것이냐 하면 대종사님께서는 공익생활하는 도를 가르친다. 이 공심을 기르는 통. 우리가 전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생활을 하든 그걸 가르친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병든 마음, 공익이 없는 마음을 치료하고, 어, 세상을 관찰해서 참 이 세상 사람들이 공익심을 어떻게든지 불어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법이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법으로 돼 있어요. 이 구조가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거를 한번 치료해보자 이거예요. 공부해보자 이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핵심이 일상수행요법 구조라 이거예요. 구조.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게죠. 근데 우리 자산 상사께서 이렇게 일상수행요법 해설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우리 대종사께서는 돌아오는 세상의 병맥을 여러 가지로 진단하셨는데 병맥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의뢰병도 있고 돈병도 있고 배울 줄 모르면 가르칠 병이 있는데 그중에 공익심 없는 병이 가장 중요하다. 공익심 없는 병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공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원불교는 공심을 중요해. 공익심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의 네 가지 정신이 4대 강령이 있는데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 활용, 무아봉공 이렇게 있는데 무아봉공이 이게 마지막인데 우리 교리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결론. 그게 무아봉공. 무아봉공이 모든 공부의 결론이다. 아무리 정각정행 잘하고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무아봉공을 안 하면 그게 결실이 없는 거예요. 무아봉공이 결실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우리가 일상생활 구조하고 무아봉공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공익심이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은 돌리자. 이때 공익심이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공익심이 없는 사람이 누구? 사람. 누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좀 뭐, 공익심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 아니, 그게 말고. 그게 남이냐, 나냐, 이 소리예요. 공익심이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을 돌리자. 나를 그렇게 돌리자는 거냐, 남을 그렇게 돌리자는 거냐, 이거요. 여기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요거는 공익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도 되고 남도 되는 거예요. 내가 공익심이 없으면 나를 돌리고 다른 사람이 공익심이 없으면 그 사람도 돌려주고 이렇게 남과 자기를 공익심 있는 사람은 돌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공도주의를 실천해서 생활평등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공도주의라는 게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는 철학을 좀 오늘 배워. 생활평등이라는 것도 무슨 소리냐. 그걸 이제 공부를 해본단 말이죠. 우리는 공도주의를 알아야 되고 우리 개인주의는 알죠. 이타주의도 알죠. 이타. 근데 공도주의는 처음 들어본 거잖아요. 공도주의를 알죠. 우리 구조는 공도주의를 실천하는. 그러면 전 세계 인류가 빈부귀천이 사라져서 생활평등이래. 생활평등은 빈부귀천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일상생 반주에는 이렇게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 오늘 하루 생활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살았는가 안 주고 살았는가 이렇게 이제 반성을 하루 자기 전에는
내가 오늘 남에게 이익을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 이렇게 반성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은 사회에 유익을 주고 살았는가 해를 주고 살았는가. 요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해야 돼요. 우리들은 뭐 사회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지만 이 장사를 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사회에 해를 끼치면서 돈만 벌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사회에 이익을 주고 살았는가 해독을 주고 살았는가 이 반성을 하면 될 건데 이걸 전혀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서 아주 이게 딱 완전히 인성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안 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엄청난 사람이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내 이익만 취한다는 것이 보편화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겠다. 그러면 한번 공부를 해보자. 공도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첫째, 공의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를 따라 실천하는 걸 공도주의라. 공도. 주의라고 하는 이게 어떤 주장과 사상이고 어떤 철학을 말하는 건데 공의 원리라는 건 뭐냐? 여기 이제 예를 들었어요. 세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많이 하면 세계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국가에서 공도자 숭배를 많이 하면 국가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사회나 종교에서 공도자 숭배를 많이 하면 사회나 종교를 위한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다. 이게 공의 원리예요. 응? 내가 공을 위하면 내가 이루어진다. 이것도 공의 원리예요. 내가 공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위공반자상이 공의 원리예요. 공을 위해 했는데 오히려 내가 성공한 거예요. 공을 위해 한다고 했는데, 내가 위한 거. 이 공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세계의 공도자를 숭배하니까 세계를 위한 공도자가 나오고, 어느 나라에서 공도자를 숭배를 하면 그 나라를 위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애국자를 숭배하면 애국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대요? 새삼에서 공도자를 숭배를 하면 이 공도자가 뭐겠어? 새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준이 같은 사람을 이렇게 숭배를 잘 해주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냥 이렇게 인범이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저거를 좋게 생각하면 또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치 대우를 해줘야 나오지 안 대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종교든지 어떤 사회든지 거기서 공도자를 숭배를 해.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숭배를 해. 대우를 잘해줘. 그러면 그 단체를 위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 뭐 아무리 일을 잘해도 뭐 그냥 일만 잘하라 하고 숭배를 안 해줘요. 대우를 안 해주면 사람이 자꾸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위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의 원리를 알아서 그럼 어떻게 했대요? 공의 원리가 이렇게 했으니 공도주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계나 국가나 사회 교단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공헌한 사람의 공적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대한 도리로서 숭배하자는 것이며. 그러니까 공도자 숭배는 부모님 대하듯이 숭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원리는 좌우간 교단과 사회, 국가, 세계를 위해서 공헌을 한 사람은 자기 부모님 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같이 대하라.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건 남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공도 정신을 잡아서 공도를 위해서 활동하자. 공을 위해서 활동하자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게 나와 남을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다. 공도자를 숭배하고 공을 위해서 살아가자. 이게 공도자 숭배의 강령이라 이거죠. 그러면 공익정신이 살아나면 우리 교단이 살아난다. 공익정신이 살아나요. 공익정신이라는 건 뭐 교단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질수록 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삼면 어떻게 해서 살아날까요?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나야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 공익정신이 있어야 돼. 자기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공익정신이 있어야 사라지고 공익정신이 힘해지면 이 세상이 어떤 사회국가 세계도 다 어려워진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너무나 난무하고 있어요. 이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너무나 난무하고 있어서 우리 자기가 다니는 회사는 자기가 월급을 주니까 거긴 열심히 했는데 한 발짝 떠나면 자기하고 난 몰라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익심을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을 돌릴 것인가? 나와 남. 이게 우리 교단의 과제란 말이에요. 우리 교단의 과제.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공익심 있는 사람을 매우 대우를 잘해줘. 내가 그걸 느꼈어요. 어디 언제 대우 잘해주냐? 돌아가시면 엄청나게 대우를 잘하셔. 예? 그게 우리가 이제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물질적으로 많이 희생한 사람 호흡이라 그래요. 법강항마에 넘어서면서 법인은 법강항마이가 되고 물질적으로 많이 희생한 사람은 호흡이라고 있어요. 그럼 뭐 물질만 갖다 주면 뭐 최고냐 공부를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물질로 해서 집도 져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욕심이 있는데 안 해, 못 해요.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희생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동을 살기 때문에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막 한 분이 돌아가신 대호법 돌아가시면 막 전 교단이 대사를 다시는데 막 천국에서 오고 막 난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고 이렇게 지내줘요. 그래 나도 이제 그런 대호흡이나 대봉도 이런 분들 봉도라는 것은 출가로서 이 일을 많이 하면 대봉도라고 해요. 그러면 있으면 내가 거기 죄를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단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그렇게 죄 쓰는 거 잘 지내줘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어서도 우리 교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대우를 잘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새삼매를 위해서 잘해주면 또 새삼매를 잘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 사감도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열심히 대우를 해주면 여기 사감이에요. 사감이 여기도 맨날 살아요. 그래도 세상에 누가 이게 여기도 이렇게 살겠대. 자기 뭐 놀러 나가고 싶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놀러도 잘 안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요. 그래서 들릴 수 있을지 그 교단이 관지다. 공익정신은 공익을 추구하는 정신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산 상사의 일상적인 해설에 나와 있다. 앞으로는 기업을 할 때도 공익성을 저해하는 사업은 이제 설탕이 없다. 뭐 하는데 막 불량 음식 넣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 그거는 이제 설탕이 없게 된다. 얼만큼 더 공익정신으로 세상을 위하도록 하느냐에 따라 사업 성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차차로 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유해물질 나왔다, 막 음식물을 막 가짜로 섞는 거, 그 제일 나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음식물에다 가짜를 섞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예? 그렇거든요. 이게 공익정신이 없는 건데, 우리가 그 공익정신과 공익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공익심이 길러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질문을 했어요. 정산정사한테 어떻게 하면 공익심이 길러질까? 이렇게 하고 생각했는데, 하긴 어찌하면 공심이 양성되어버릴까? 공중을 남을 위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 증가되어버릴까 하니까 첫째, 이 몸은 사은의 공물임을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지부모 동포의 공물이라는 게 뭐냐면 공용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공도서관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도서관 또 공공으로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응? 우리 어, 우리 지하철 공공이 돈만 내면 다 이렇게 지하철 있고요. 이 또 미술관 이런 게 다 공공물이에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개인 게 아니라 공공의 물건. 이 국가에 속해가 공공의 물건이 있다. 도로도 물론 다 공공인 거죠. 이게 사은의 공물이 내 몸이 사은의 공공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몸을 생각할 때 이 몸이 어디서 왔냐? 이 몸 육체는 천지에서 온 거예요, 천지. 이 흙에서 온 거, 각 공기에서 온 거 아니에요. 내게 원래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모여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신 거 아니에요. 낳아주고, 그러니까 내 몸이란 거는 부모님과 천지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거고, 나의 아는 학식은 누가 한 거예요? 학교 가서 배운 거잖아요, 전부. 배운 거고. 우리가 먹고 있는 건 어떻게 돼요? 동포들이 갖다 만들어준 거 먹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은의 곡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아니란 거예요. 응? 이게 준모도 어디 뭐 다치고 안 그랬대요? 다치고
가다가 잘못하면 다치고 그러면 이게 내 몸을 다친 게 아니라 공공 물건을 한 번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여기서 여기 이게 이제 카카오 택시를 타고 저기 소태산 기념관을 가는데 뒤에 앉았으면 보통 이걸 안 매요. 안전벨트를 안 매. 근데 가다가 이거 이것이 내 몸이 아니라 공공물이다. 이 가다 사고 나 다치면 이 공물을 훼손한데 내가 있고 얼른 이게 나는 이게 뒤에 타도 항상 이게 안전벨트를 매. 사고 나면 안 다치잖아요. 그래서 어? 어. 아니 내가 공물이란 말이에요. 나도 말하면 내 몸이란 것이 천지부모 동법 법률이 합자회사예요. 합작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내 게 아니라 이게 공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공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우리 공공물은 소중하게 여겨야지.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참 가치는 이타에 있다. 사람의 참 가치는 남을 위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왜 나를 위해야지 남을 위하냐? 인생의 참 가치는 이타에 있다. 그런데 교무님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인생의 참 가치는 남을 위하는 데 있다. 이게 교무님이에요. 교무님은 나란 게 없고 완전히 남을 위하는 것이 그 교무님들이에요. 예, 인생의 참 가치는 있다 있다.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교무님은 그렇게 살아요. 성직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다른 종교도 살거든요. 인생의 참 가치는 있다 있다. 보호는 의무다. 내가 천지부모 동포에게 보호하는 게 의무다. 자리의 결과와 공익의 결과를 철저히 생각하자. 나가 나만 위한 결과하고 이 공익을 위한 결과가 내 중에 어떻게 달라진가를 자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천지부모 동포 홈들에게 보훈하는 건 의무요. 인생의 참 가치는 남을 위하는 데 있고 이 몸은 사은의 공물이다. 요것만 알고 있어도 완전히 공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참 공심이 생긴다는 거는 어려워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세요. 반장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공심이 있어야 반장이 돼요. 지 욕심만 챙기는 사람 절대 여기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예세를 딱 봐서 제가 남을 위하고 반을 위하는가, 지 욕심만 챙긴가 봐서 지 욕심만 챙기는 사람 절대 안 찍어줘. 그래도 조금 이렇게 공심이 있어. 자기를 희생하려는 정신이 있으면 곧 찍어준다 이거예요. 반장하려고 그래도 찍어준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요새는, 그리고 옛날에 선생님이 딱 시켰어요, 반장을. 지적있지, 뭐 투표라는 게 없었어. 근데 요새는 뭐 초등학생 다 투표한대요. 우리 누구죠? 어? 이나영이도 요번에 반장 됐잖아요. 그래, 어찌냐, 지난번에 한번 떨어졌대요. 근데 딱 알고 이제 열심히 이제 남을 위하고 이렇게 했더니 딱 돼버린 거예요. 이 국회의원 선거가 누구고, 이게 공을 위한 자기 욕심 맞춰온 사람은 아무도 찍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심이 결과다 이거예요. 사사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공심을 가지고 처세를 해야 세상에서 인정받아 역할 있는 시대가 돌아온다. 공심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이 그 시대가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거 다 희생해 갖고 공을 위해 살려냐?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공을 위해 일하면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거 다 희생해서 공을 위해 살자가 아니라 공을 위해 했더니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지은. 공을 위했더니 나는 난 생각 안 하고 전부 남을 위해 줬어. 그랬더니 결국 이득이 나한테 더라고. 뭐 그런 거 뭐 봤어요? 그런 신뢰를 못 보냐, 이게. 내중에 면접할 때 이런 소리 하면 이제 붙어요. 나는 너 왜 여기 들어오냐? 나는 여기 와서 오직 회사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게 내가 더 좋아하는 길이다. 뭐 이런 사각을 가지라. 공을 위하면 내가 잘 된다. 이게 공이 살아나야 내가 살게 되고 내가 살아나면 공이 산다. 이 정신이 이걸 공도정신이라 그래요. 공을 위하면 내가 이루어진다. 이 공도정신, 유공반자성, 이게 공도정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공도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공도자 성배의 나와 내 가정이 잘 살기로 하면 이게 이제 공의 원리예요. 먼저 남과 이웃이 좋아져야 한 것을 각성해서 불보살의 희생적 대자 대비의 정신을 채받아서 전 인류의 생활이 잘 골라질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잘 되려면, 내 가정이 잘 되려면 남이 먼저 좋아져야 된다. 이게 이 불보살의 정신이요. 다른 사람이 좋아져야 내가 좋아진다. 이거예요. 아, 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오늘날은 뭐든지 이 회사도요. 어떻게든지 수요자들을 잘 되게 하려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벌라 그러면 안 되고 수요자를 잘 되게 하려면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 이제 아까 박사과정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노벨상 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교수님 노벨상 타게 해주려고 막 그걸 잘해주면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내가 타는 거야. 아니 왜 그러냐면 얘는요 그 학과가 노벨상이 있는 학과예요. 그 학과가 우리 기계공학과 노벨상이 없는 학과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노벨상 못 타. 근데 꼭 한 사람이 탔어. 옛날 막 유치학과 한 사람이 옛날 한 100년 전에 한 사람이 탔어.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그런데 그냥 그러고는 없어요. 그런데 약학과는 노벨상이 있어요. 그 희망이 있단 말이야. 그 무슨 과지 여기는? 그 기술경영학과? 기술경영학과 노벨상이 없을까? 알았어요. 그래서 좌우간 내가 잘 되려고 하지 말고 교수님 잘해갖고 좀 빛나게 해주고 이게 잘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잘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게 불보살의 희생적 대자재비 정신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생활이 골라진다. 자꾸 불보살에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이게 공도자가 나오면 이 세상의 생활이 평중화된단 말이에요. 빈부귀천이 사라진다 이거죠. 근데 회사가 그러면 어떻게 적었어요? 회사가. 이게 이제 회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득하게 주려고 했더니 그게 자기 이득이 되더라. 이게 회사가 이렇게 되겠는데 이런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원에서도 그런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요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공도주의란 건 뭐냐? 회계가 좋아져야 국가가 좋아지고, 그렇죠? 국가가 좋아져야 가정이 좋아지고, 가정이 좋아져야 내가 좋아진다. 이거는 공도의 원리예요. 공도의 원리, 공의 원리예요. 세계가 좋아져야 국가가 좋아지고, 국가가 좋아져야 가정이 좋아지고, 가정이 좋아져야 개인이 좋아지고, 내가 좋아진다. 이 공도의 원리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내가 잘 살려면 내가 좋아지려면 누가 좋아져야 돼? 우리 가정이 좋아져야죠. 우리 가정이 좋아지려면 우리 국가가 좋아지려죠. 우리 국가가 좋아지려면 세계가 좋아지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공도주의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보면은 나라보다는 우리 단체가 더 중요하고 우리 단체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그래갖고 좌우간 나라가 손해 가더라도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되고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보다는 내가 잘 돼야 되고 아이고 삼성전자에서 있잖아요. 최고 1급 비밀을 그 개발한 사람이 중국에 팔아먹었어. 구속됐잖아요. 어휴, 어쩜 그럴 수가 있냐. 그냥 통째로 넘겨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그 삼성제 최고 뭐, 가늘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거기 그 설계한 사람이 넘겨버렸어. 어휴, 뭐, 그게 몇 번 계속 발생해요. 아니, 돈이면 뭐, 나라도 팔아먹고 그냥.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상관없어. 나만 우리 갖고 그냥 중국이 우리 반도체 다 만들 뿌리면 우리나라가 와, 큰일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나라가 잘못된 상관없어. 나만 부자가 되면 돼. 그럼 이게 연쇄 소화주의라 그래. 연쇄 소화주의. 연쇄 소화주의는 나라보다는 우리 단체보다는 내가. 이게 자꾸 우리 가족보다 내가. 이렇게 이제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쇄 대화주의는 나보다 우리 가정보다는
사회보다는 국가보다는 세계. 연쇄 대하주의라고 한다요. 그래, 연쇄 대하주의로 가야지 연쇄 소화주의로 가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돼요. 어? 당이 어떻게 된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돼요. 요렇게 생각하는 게 연쇄 소화주의예요. 근데 너무나 지금 많아요. 너무 공경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원리를 가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갔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국가 잘 되고, 세계 잘 되고, 요렇게 사는 것을 공도주의라 그래요. 공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걸 공도주의라 그래요. 그러면 인류의 생활이 골라지고 세계 평화가 있다. 세계 평화가 온다. 그리고 세계 평화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의 원리는 공을 존중하는 것이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 되고, 공일 유익 주는 것이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되고, 공도 사업이 보훈의 근본 의무다. 이게 공의 원리의 바탕에서 공익생활과 공도 사업의 최고의 가치로서 생각하고 공도자를 숭배하고, 내가 공을 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공도자를 극진히 숭배하는 이 두 가지가 공도의 주의예요. 이지은.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때가 지금 나이가 20살쯤 됐죠. 20살, 20년간에, 이 세상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예? 사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 내가 잘 되는 게 먼저예요. 세상이 잘 되는 게 먼저. 먼저였어. 이 면접본 합격. 면접본 합격했어.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공도주의라니까. 공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근데 공을 먼저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공후사라고 있어요. 공하고 사가 갈려 있으면 공을 먼저 얘기해. 선공후사. 내가 뒤에. 내하고 둘이 있을 땐 공을 먼저 하고 사를 뒤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한 단계 더 나가면 지공무사예요. 오직 공밖에 없어. 사는 없어. 그건 이제 우리 전무 출신. 전무 출신. 전무 출신은 아니라도 그냥 제가라도 그렇게 살면 그게 지공무사예요. 우리의 목적은 지공무사하게 사는 거예요. 지공무사. 그 교전에 그렇게 지공무사하게 살라고 있어요, 없어요? 어디? 한번 해봐. 그렇지. 이게 딱 맞았어. 그거예요. 이,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 뭐냐면 눈을 지공무사하게 쓰란 말이에요. 아주 딱 여섯 가지를 해놨어요. 아니 비설신이를 지공무사하게 쓰라고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쓰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대종사님 그냥 딱 밝혀놨어요. 지공무사하게 써라. 예. 부처님은 어디 끌리지 말고 써라. 아니 비설신 끌리지 말고 써라. 그걸 이제 합친 거예요. 대종사님은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써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공도주의를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공을 위해서 서원을 세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쯤 됐어요.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참 기억이 안 나.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쯤 된 것 같아요. 나는 갑자기 이제 대학을 가도 막 공부를 하잖아, 대학 가려고. 대학 가려고 공부하니까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어. 내가 그 대학을 왜 가? 한창 화도 말고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냐? 대학 가려고 하는데, 대학 가서 뭐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달려가니까 나도 달려가. 그랬죠, 고등학교 때. 다른 사람이 막 시험 공부하니까 나도 같이 공부한 거 아니에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왜 대학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했어요. 나도 막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3학년을 딱 들어가니까 완전 전쟁이죠. 반 분위기가 전쟁 나가는 사람들이 꽉 찼어 그냥.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러다가 뭐로 대학을 가면 되냐 이러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이제 과거를 쫙 생각을 해봤어.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인가 해봤더니 남을 위할 때 가장 행복해. 그렇죠. 남 위해서 하면 행복하잖아요. 자기를 위하면 욕심처리면 아무리 뭐가 들어도 불행해. 마음이 안 차. 근데 남을 위해 해주면 행복해요.
양보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행복해요. 그래서 아, 나는 뭘 한마디로 했어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자. 이렇게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공도주의 이런 거 모르니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자. 이렇게. 남 위에도 한 사람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로 많은 남을 위해 하자.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공을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를 생각이 참 별나다. 딴 사람은 다 안 그렇게 사는 나는 왜 이렇게 별난 생각을 하냐. 그래도 나는 별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지은. 나 한번 따라와 볼래? 우리 멋있지 않아요? 괜찮죠? 난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다니까. 조금 늦긴 했지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자. 그럼 어때? 괜찮잖아요. 그 이왕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하는 게 더 좋죠. 사회, 국가, 세계가 다 남이니까. 그렇게 살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걸 좀 단련해서 가서 그냥 억지로 막 생각해서 나는 게 아니라 면접 볼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심히 나오면 점수를 따는데 억지로 생각하면 딱 알아차려요. 아, 저거 꾸미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요. 그래도 지금부터 남을 위해 살자. 이렇게 자꾸 외우고 다니라. 남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게 누구예요? 부모님이. 부모님을 얼마나 적답한데 내 딸이 선방 갔다 오더니 이렇게 효녀가 됐구나. 이래 얼마나 적답. 그렇게 살아요. 예? 저기 어떻게 부모님한테 어떻게 온화한 태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뭐냐 원광효 실천연구원 원장이야. 내가 효 실천연구원 원장이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랬는데 거기를 갔더니 경로효친이라는 말을 썼어.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알았더니 경로효친이 뭘까요? 경로효친. 노인을 공경하고, 그렇죠? 효친이라는 건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친. 효친. 부모님에게 효도하자. 이게 딱 맨날 그 사람들 그러고 다녀. 그래서 저게 뭔 소리냐 했대. 경로효친.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자. 이 경로효친이야. 그럼 어때? 경로효친나 해볼까나? 경로효친. 노인 공경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온화한 태도보다 그 한 단계 더 나간 경로 여친. 자꾸 외우고 다녀요. 경로 여친. 여기도 경로 여친. 예? 내가 그래서 내가 영어 원장이라 이렇게 조금 가르치는 거예요. 효를. 공자님이 효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도 공도주의라 이거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영리하게 제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가 이익 본다. 이게 공의 원리, 원리예요. 불보살은 남만 위해 살아. 그런데 결국 자기가 이익되고 중생들은 자기만 위해 사는데 자기가 해를 당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어? 그래서 공도주의가 세계 평화의 근본이란 거예요. 공도주의가 세계 평화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공도자를 숭배하면 생활평등이 된다. 빈부귀천이 없어지고 빈부의 차별이 없어져야 세상이 골라져서 서로 웃음 속에 걱정이 된다. 이 세상은 마지막에 빈부귀천 없어져야 돼. 인권이 평등해야 돼, 처음은. 교육도 평등해야 되고 이렇게 다 평등했는데 마지막은 사는 게 평등해야 돼요. 아무리 평화롭게 살면 뭐예요, 어때요? 부자다, 가난하게 있으면 이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 골고루 잘 살아야지. 이게 탁막 한이라도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인간이 살을 만큼은 평등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은 해결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하에 제일 이익을 많이, 이 세상에 제일 이익을 많이 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 그렇죠. 제일 높은 사람이. 그러면 거기 가서 약하게 하고 약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세상에 이익을 많이 줄까? 신약을 개발. 그럼 어떻게 해요? 신약 개발하고 자기 돈 벌러 간 사람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신약을 개발하게 하는데 대원회를 위해서 신약 개발하면 공을 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이제 교무님도 보하고 뭐 세계교화도 하고 그럼 한번 해볼까나? 이거 뭐야. 여기는 앞으로 약학
그 가서 이제 신약 개발을 기술을 배워갖고 이 공익사업에다 쓴다는 거예요. 뭐 옆에 있어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공심이 있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할 게 아니라 열심히 해갖고 신약 개발하는 게 해갖고 공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지. 내가 내 잘 먹고 잘 놀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볼까? 아, 이거, 어, 한마디 뒤에 어떻게 살아요? 이름이 뭐지? 순영이는 어떻게 살아요? 나만 잘 먹고 살면 되겠대요? 세상에 다 잘, 우리 가정도 잘 먹고 세상에 다 잘 먹고 사는데 가정뿐만 아니라 세계가 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 마음으로 살면은 뭐 가서 청소를 하더라도 여기 지나가 청소를 하더라도 세계가 잘 되라고 청소하는 사람은 공도자예요. 아, 돈 벌어먹기 위해서 청소하면 공도자가 아닌데 여기 쓸어서 우리나라 깨끗해진다 해가지고 살아가면 공도자예요. 이제 뭐 직업은 상관없어. 아무거나 하더라도 세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공도를 해보자. 아, 근데 여기 진짜 보니까 여기 한 3주일은 했죠. 3주일. 한 달을 했어요. 맨날 밤이면 딱거리고 딱 하더니 진짜 쫙 깔아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돌을 조그만 데를 큰 데를 깔았는데 보니까 저쪽은 다 깔았더라고요. 이미. 저기 개도 있는 다 깔았어. 여기 제일 늦었어요. 이 종로구는 그게 다 깔아. 그냥 돌로. 관광객 때문에 까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공도자예요. 아이고 추운데 그냥 뭐 그냥 막 뛰고 막 난리 기술이 보통이 아니더라니까 우리는 그 못 맞추겠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가면 그냥 아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도 안 했죠 지나가다가 나도 안 했다 아직 오늘 생각이 났는데 오늘 일이 다 끝났어 근데 내일이면 안 할 거예요 몰라 가면 지나가다 한마디 하고 아이 수고하십니다 이게 참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야 될 건데 내가 이제 생각났네요 얘기를 한번 나도 가서 한번 해야 되겠네 이 정탄종사님도 대종사님을 만나니 아무 걱정이 없는데 내 마음이 사에 끌린다. 이 공심이 안 나는 거 사에 끌리는 거예요. 사에 끌려 공심이 널리 미치지 못할까 근심이다. 이게 널리 미치다는 건 나의 공심이 미래 수많은 세상에 미친다. 사방으로 이 전 세계로 미친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내 공심이 미래 1000년, 2000년 미치는 거예요. 사방 우주 전체를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니 정말 정선생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겠잖아요. 우리 한없는 세상에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보기는 공심이 세계 전체에 미치고 미래 수천 년까지 미치려고 그런 생각을 해봤대. 근데 생각은 하는데 마음에 있냐 이거지. 민첩하지는 못하면 해보겠습니다. 이래. 그럼 은원이는 어떻게? 은원이도 민첩하지 못하면 한번 해볼래? 이거 대답 안 하네요. 별로 하기 싫은가 봐요. 준모. 준모도 민첩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공심이 태상으로 미쳐가도록 한번 해볼까요? 하고 있어요. 나이 참. 그래요. 하고 있으니까 잘 됐대요. 예? 그래서 무아봉 이제 한 가지 못해요. 이제 이 공도주의의 극치는 무아봉. 무아라는 거는 뭐냐?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 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남을 위하는 대승행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자. 이게 무아봉국인데 이게 공도주의의 극치라니까요. 극치. 이거 어떻게 이거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라는 사상과 자유 방종하는 사상을 버리고 그 버려버리란 말이에요. 이게 막 그 스님들이 그냥 막 완전히 무념보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차적 대승행으로 오직 남을 위한 대승행으로 이게 우리 전무 출신 정신이요. 야, 어떻게 나나 알고 완전히 남만 위하라 이거예요. 일체 중생을 제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중생제도라는 건데 성심성의를 다하자. 물질로 하는 것보다
중생대대 승덕을 타자. 근데 이게 있는데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금강경에 금강경 무화 구경무화분의 통달무화법자는 무화의 법을 통달한 사람은 그랬거든요. 통달한 게 무화봉공이 무화를 통달한 사람이에요. 통달한 법은 무화를 통달한 법은 열애 설명 진심법 그런 사람을 열애는 참으로 보살이라고 한다. 요게 딱 결론은 나와 있어요. 무화를 무화봉고한 사람이 나 진짜 보살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대종사님하고 딱 한마음을 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무아봉공을 실천해야 한다 이거예요. 가정에 해당하면 가정의 불공, 사회에 해당하면 사회의 봉공, 국가에 해당하면 국가의 봉공, 세계에 해당하면 세계의 봉공, 무아봉공을 정신, 육신, 물질로 무아봉공하자는 거예요. 응? 무아봉공하자. 그래서 이 무아봉공 정신이 이타주의 정신, 이타주의 정신이 세상의 병을 낚는 정신.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순전한 공심, 남을 위하는 마음, 이타주의 이걸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응? 살아보자는. 어디 딴 데 가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데 우리 대종사님하고 이타주의 무아봉공으로 살자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약속 많이 했어요. 지은. 아이 좋았습니다. 이 합격하게 생겼어. 면접고사에 잘 합격하게 생겼어. 저기도 나 했는데 거기도 잘하게 생겼어. 거긴 시험 봐야 되죠. 아니 시험 열심히 공부해 시험 합격해요. 이러면 잘 되는 수가 있어. 아주 시험 합격하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면 잘 되겠어요. 이상입니다.